네, 저는 35년 정도 전부터 이 전뿌리기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요번에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대단히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꽃도 그려보고 전시를 하고, 풍경화도 그려보고 전시를 하고, 누드도 그려보고 전시를 하고, 이런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 점이 정형화되게 정밀하게 뿌려서 떨어뜨리기가 대단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5년이 걸려서 이번 전시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그룹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여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벽지 같다, 벽 같다, 아무것도 없어서 뭔지 모르겠다,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종식도 시킬 겸, 그리고 앞으로 반성도 많이 할 겸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나갈 길을 찾아보려고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뿌리 예. 특정 주제나 재료 배경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20대 초에 현대미술을 만났습니다. 80년 초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현대미술이 뭔지 그런 것들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그려왔던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그려왔던 모든 생각들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한 테크닉들을 버리지 않으면 현대미술로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고통스러웠고 그런 테크닉을 버리는데 한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현대미술을 만나는 순간 저는 더 폭넓은 생각과 새로운 사상에 접하게 됐고, 그러면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부분도 새로운 예술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세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이 작품을 하실 때 활동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얻으세요? 이게 대단히 반복적이고 단순한 활동입니다. 아이들이 글을 배우기 전에 이 선을 긋는 것 같은, 낙서를 하는 것 같은 반복적이고 단순한 반복이 계속되는 작업이라 대단히 지루하고 대단히 미련한 짓입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을 듣습니다. 음악 중에서 사라 브라이트만이라는 가수의 음악을 듣고 작업을 하는데요. 그 음악을 듣는 순간부터 그림으로 빠져들어가기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작업 중에 모든 그림의 대부분 한 90%, 80% 정도는 사라 브라이트만의 곡의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 곡을 들으면서 이 작업을 하고 그 곡에 예를 들어서 러브라는 음악이라면 러브를 들으면서 이 감흥을 그림으로 옮겼고 또는 Time to Say Goodbye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이 그림들을 옮겼습니다. 아니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느낌이 같이 혹시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작가님의 작품의 감상 포인트라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미술 평론가이신 김재곤 선생님께서 저희 평론을 써주시는 글 중에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어떤 그림 감상법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과 인연은 한 40년 됐는데 그분이 눈으로 보는 그림 또는 감성으로 보는 그림. 그런데 그분이 찾아낸 감상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횡금막 감상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여쭤봤죠. 횡금막 감상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캄캄한 길을 갈 때, 깜짝 놀랐을 때 온몸이 굳어지는 그런 마비 현상이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본능적인 멈춤, 그러한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점뿌리기 작업을 하면서 가장 제작 과정에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1988년 정도 됐을 때 우연히 이제 붓을 뒤로 던졌습니다. 서예붓이었는데요. 서예붓이 캔버스에 떨어지면서 하얀 캔버스에 떨어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캔버스에 올라가서 떨어지면 저 캔버스 망치는데 빽질 다시 해야 되는데 하면서 돌아봤는데요. 큰 점이 형성이 되고 나머지 점들이 확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잭슨 폴록에 빠져 있을 때고, 그 다음에 앤디 올이라든지 마르셀 디스상이라든지 현대미술 작가들에 빠져 있을 텐데, 저기에서 튕겨져 나간 작은 점들을 내가 뿌려서 정형화시키면 내가 화면 위에서 모든 점들을 제어할 수 있으니 나의 작품 세계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10년이 가도 그게 안 됐습니다. 20년이 가도 잘 안 됐고, 근데 그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좋아도 하시고, 대단하다, 어떻게 이 점을 만들어내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면 이번 작품 타이틀은 어떻게 나오게 돼요? 인피니티라는 내 그림을 어떤 타이틀로 만들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미술 이론에서는 올 오브 페인팅 또는 한국말로는 전면 균일주의,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동호 반복적인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뭔가가 좀 다른 나만의 독특한 그림 언어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과정에서 가족들의 조언을 얻어서 인피니트라는 단어를 얻었습니다. 무한한. 그리고 한자 말로는 무한화, 끝없는 넓은 그림. 그리고 그 공간이 작아지거나 적어지면 우리 마음의 과 동일시되는, 넓어지면 코스모스, 우주와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작가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본인의 작품성을 찾아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찾아가셨나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그 그림을 전념할 수 없었다는 거. 그리고 그러한 전념을 하면은 생활이 어려웠다는 거. 그리고 전시회를 하면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가장 어려웠고요. 가장 희망적인 것은 그러한 것을 탈피해서 그림에 전념해서 좀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저 말고 이 길을 걸어오는 모든 작가들이, 또 유명한 작가들이, 고명하신 분들이 다 그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일한 길을 가고 있어서 불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가님의 작품을 보는 관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말씀 전하실까요? 제가 이제 전하고 싶은 것은 제 그림은 관조하는 그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성으로 생각하는 그림도 아닙니다. 그동안에 관조하는 그림, 이성적 사고 시스템에 의한 그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은 작가들이 해왔고 성공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두 가지 다 아닙니다. 감성적으로 생각하고 현금막에 의한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속에는 메시지도 생각도 없습니다. 오셔서 그냥 보고 그 감성을 느끼면 되겠습니다. 제 그림 속에는 음악도 안 들어있습니다. 제가 음악을 듣고 그림을 하지만 음악도 안 들어있습니다. 보시는 그대로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작품 활동에서 목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특별한 목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많은 세월을 저만 힘든 건 아니지만 작가들이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왔고, 그러나 더 많은 목표가 뭐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화두로 받아들였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무비공이라는 단어를 제가 받아들이고 1년 전부터 그걸 화두로 삼고 있기 때문에 목표 같은 건 세우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동안에 일상적으로 해왔던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고 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작가님 소개와 또 우리 아트코리아 방송 작가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양화가인데요. 이제 서양화가라는 것은 서양의 미술 재료로 쓰는 사람들을 서양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와 조금 분리해서 현대미술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모더니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모던이라는 뜻은 한국말로 풀이하면 근대미술입니다. 저는 근대미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거기에 속한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뜨거운 추상, 차가운 추상 이러한 것들을 20대 공부를 하면서 나는 한국적, 동양적, 서정적 추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거기서 저는 점을 가지고 해본다면 그 점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되고 정형화되고 한다면 차후라도 마음껏 세상을 헤어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또 더 나갈지는 아트코리아 방송 관계자님 또는 시청자님 모든 분들에게 기대하시라고 물음표로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